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세요? 응급실에서 온 그대, 호흡만이 말해 호흡. 환자를 꿰뚫어 보는 궁예가 아닌 궁인, 응급의학과 의사 남궁인 씨입니다. 자, 비정상 회담 사상 의사 직업이신 분은 처음이신데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얼마 전에 에세이집을 발간하고 메디컬 에세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응급실에는 저희 생각에는 레지던트 분들이나 좀 젊은 분들이 밤에 모여서 고생하는 데인 줄 알았지. 네. 별도로 전공이 있는 거죠? 네, 별도로 전공이 있고 그게 저예요. 그게 저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매력이 있나요, 요 과? 이게 24시간 동안 365일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보는 직업이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되고 힘든데 그래도 환자가 정말 급하고 정말 그 불편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라서 보람 있고 또 매력 있는 과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분류식을 125회 비정상회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인 씨의 안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항상 빠르고 그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 8년 차인데요. 그래서 이런 안건을 가져왔습니다. 가끔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 비정상인가요? 근데 의사로서는 좀 다른 질문일 것 같고 우리한테는 또 다른 질문일 것 같고 너무 감정이 없는 의사도 너무 싫고 너무 감정이 앞서서 나보다 더 우느라고 손이 덜덜 떨리는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고 싶진 않고 주사가 들어갈 건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어느 게 더 앞설 때도 있겠죠. 감정이 좀 앞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저는 좀 감정이 앞설 때가 많은 편이에요. 제가 한 환자가 감정이 앞설 때가 기억이 나는 때가 있는데 50대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약물 복용으로 자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리 많이 드시진 않아가지고 깨어나니까 삶의 의지도 있고 치료도 수능적이고 그다음 정신과 치료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격려해서 보내드렸는데 2시간쯤 있다가 사망 환자가 하나 온 거예요. 7층에서 추락을 해서. 근데 걷었더니 아까 그분이신 거예요. 2시간 전에 제분을 잡으셨죠. 그래서 정말 죽고자 했는데 연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괜찮은 것처럼. 아이고. 아니, 그런 일을 당하면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119 그 대원들 의료 지도하는 거를 녹취록을 그 점수를 평가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대응을 올바로 했는지. 네, 사람이 쓰러질 거잖아요. 네네.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가족이 쓰러진 거잖아요, 눈앞에. 거의 죽음 가깝게. 그게 정말 최악의 순간이죠. 그래서 막 그 녹취 파일에서 곡소리 나고 비명소리 나고 근데 그거를 매달 100개씩을 들어야 돼요. 일처럼. 네, 한 번에. 그래서 도저히 그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감정이 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눈물이 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데 좀 꾹 참고? 예, 꾹 참는 거죠. 그 환자 앞에서 같이 우는 의사는 실은 별로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뒤에 가서 이렇게 티 안 나게 혼자 울다 오든지 못 받치면 그렇게 합니다. 힘든 직업이네요, 진짜. 자, 가끔은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 비정상인 거를 분한권을 상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이건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뜻이죠. 정신 차려라. 아니 본인이 비정상이라고 눌렀어요. 라베르토는 괜찮다. 의사들이 다 인간이고 간호사 다 사람이고 또 환자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 그렇게 만나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끔 우리 또 환자 입장에서 냉정한 의사보다 좀 더 그래도 감정이 보이는 의사 좀 더 선호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되기 전에 그런 교육을 받아요. 환자랑 개인 감정을 대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보기엔 우리 인간이 충분히 진화를 해서 제일 지혜로운 고급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급 동물. 남정희 씨가 이제 고급스럽지 않았죠. 아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뭐 감정을 숨을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요. 실은 제가 병원에 갈 때 의사한테 배려심 그런 거 필요 없고 저한테 잘 치료해주면 돼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서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살리고 싶은데 로봇이라면 그냥 할 수 있잖아. 뭐라고요? 있어서 실수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냉철한 방단과 행동이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엄청 더 중요한. 큰 도움이 되죠. 특히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급하게 생명 살려야 되는 역할이라서 조금만 늦게 결정하거나 잘 못 결정하면은 어떤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 의사는 죽을 때까지 그 책임감으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왕심에 동의하는 거는 저도 되게 건강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아예 알아요. 저는 처음부터 의사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의사 될 수 있는데 응급 의사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정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지금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핵 쓰고 싶다, 핵 쓰자 이렇게만 하면 감정을 잠말 줄 알아야 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의사의 따뜻한 마음이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엄마가 머리만 이렇게 살짝 만져주면 열이 가라앉고 안정감이 되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럼 뭐 의사한테 가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라 하면 냉정한 친구네. 맞아요. 제가 먼저 치료를 받고요, 응급실에서. 근데 제가 죽었어요. 의사님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이어서 오기가 왔어요. 오기가 오자마자 의사가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그럼 그쵸? 응급실에서는 믿음이 안 간다. 저는 괜찮은데요. 응급 환자가 아파 보여서 그래. 감정에 앞서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저도 드라마 볼 때는 진짜 창피할 정도 눈물이 나요. 근데 충분히 냉정한 결정들 많이 해요, 제가 살면서. 드라마 보면서 무슨 냉정한 결정? 살다 보면 잘하겠다. TV 몰래 다른 방에서 좋아해. TV 없는 방에서. 자, 일단 각 나라에서 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중국에서는 의사들 救死扶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금방 죽을 사람이 병을 고쳐주는 좋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 의사들 과로 영상을 공개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의사들 이렇게 환자를 보느라 피를 토하거나. 네, 그리고 그 간호사들 자신도 아프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으면서 주사를 맞아요. 생각하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네, 우리도 의사 수 부족해요. 이제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1000명당 2,003명밖에 없대요. G7 중에는 제하위래요. 너무 적다. 네, 그래서 문제고 우리는 뭐 의사는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남자 직업이고 뭐 부자고 근데 간호사는 제가 한국에서 되게 놀랐는데 간호사 이미 좀 나쁜 이미지. 우리나라가 좀 차별이 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간호사분들이 엄연한 전문직인데 좀 하대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일제시대 때 쓰던 간호원이라는 명칭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여자 의사분들, 특히 젊은 의사분들은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하면은 환자분이 듣다가 근데 남자 의사분은 언제 오냐고.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의료진의 남녀 차별이 우리나라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아직도. 미국도 원래 그런 차이 있었는데 물론 뭐 약간 간호사에 대한 인식은 조금 떨어졌었는데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 NP라는 게 있어요. Nurse Practitioner. 의사 없을 때도 혼자 수술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있어요. 간호사직이 많이 높아졌네, 옛날보다. 그죠?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의사랑 간호사 대학 입학 커드라인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의료 기술이 멕시코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이면 미국으로 많이 가요. 미국으로 그거는 좀 더 안정성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자, 스위스는 어떤가요? 스위스 헬스케어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개인 의사도 있어요. 문제가 늘 차원이 다른 얘기를 아니, 프랑스 똑같아요. 가정의사 저희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그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있어요. 스위스 헬스케어 제도가 그건 의미적인데 사실 좀 비싼 편이에요. 아마 한 달에 300프랑 정도 내야 되는데 근데 제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직접적으로 의사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리고 패밀리 닥터라는 게 이 패밀리만 위해 하는 거 아니고 이 패밀리는 항상 같은 의사한테 가는 거죠. 아니, 그 의사도 자기 입장이 있는데 그 가족이 건강하면 뭐 먹고 살아? 건강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 그리고 유럽에 이탈리아도 있고 아마 독일도 있고 약간 우리는 병원에 거의 안 가요. 자기 개인 의사가 있는데 당연히 무료예요. 왜냐면
나라에서 붙이고 이러니까. 진짜 아플 때 의사가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된다. 어디로 가라. 맞아요. 연결이 맞지만 독일에서는 의사가 되게 부족해서 독일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간호사하고 의사들 월급 되게 조금 받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간호사하고 의사 활동은 거의 다 봉사 활동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냥 이미지 말고 좀 선입견 같은 거 없나요?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저 개인적인 선입견 있어요. 한 번도 그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일했으니까. 그래서 아는 의사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자주 많으니까 면역 시스템? 강해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 대학병원이 사회에서 유행하는 최신 병원군의 경연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그 계절별로 그 유행한 감기 다 걸려요. 최종 우승자인데. 숙주. 근데 있다 보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안 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면역이 생겨요. 확실히 좀 안 걸려요. 문신 많이 하는 사람은 진짜로 회복이 빠르대요. 해상처에. 그래요? 이미 저 면역이 된다. 자긴 그렇대. 왜냐면 너무 많이 하니까 얼마나 이게 병원균을 자주 만나면. 일본은 일단 세 가지 있고, 이제 하나는 부자는 느낌 있고, 두 번째는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면은 뭐 피 화나고 막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견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야하다. 의사가 왜 야해요? 왜냐면 야동 때문에 그런 이미지 생겼어. 간호사들 많이 나와요. 일본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의사의 주인공으로. 일본에 나오는 이상한 그런 의상들은 없잖아요, 사실. 여기 없지, 어디서 그런 누가 입어요, 그럼? 그러니까. 실용적이지가 않잖아요, 전혀. 좀 아시나 봐요. 되게 잘 아시네요. 영상좀 만나봐요. 얼마나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남궁인 씨.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의사로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연구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은 치마를 입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멕시코 의사들은 그 처방전 있잖아요. 처방전을 잡빌러 써서 주는데 보통 의사가 글씨 날려서서 못 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아랍어처럼 쓰잖아. 그치. 근데 왜냐면 그 멕시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직접 약국 가서 주문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갔는데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줬어요. 직원이 그거 보고 무슨 말이야? 이거는 몰라. 결국에는 다시 병원에 돌아갔어요. 그 의사한테 좀 예쁜 글씨로 좀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이 처방전 이렇게 메디컬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A 이렇게 돼 있고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약을 처방해. 그래.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도 저런 일들 많은데 요즘에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네, 요즘에 마우스로 착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약 너무 편했어요. 아직 응급실에서는 그 손으로 쓰거든요.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의사 진료 기록을 적힌 종이를 사진을 찍어서 안쓰해서 오렸는데 누구도 못 알아봐요. 중국도 네, 그래요? 의사들도 못 알아봐요. 저 뭐야? 낙서하냐? 에이, 저건 심하다. 저거 오바다. 저기 실제라고? 이거 때문에 벌금형 당한 의사도 많아요. 사실을 하나 공개할 게 있어요. 네. 그 의사들이 쓰는 단어가 그게 라틴어나 뭐 독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영어예요. 근데 필기체도 아니라 그냥 정자 우리가 쓰는 ABCD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빨리 쓰느라 그래. 네. 우리 미국의 의사들이 똑같이 있어요. 읽을 수 없어요. 원어민인데 읽을 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의사끼리 약속이 있나? 원어민인데 의사들의 허세예요? 아니면 뭐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써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도 없습니까? 되게 천천히 쓰던데.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아닌 거 이렇게 정자로 쓰면 약간 좀 민망하고 환자한테. 미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제일 떠오르는 부정적인 단어 홍보, 빨간 봉투. 의사한테 치료받기 전에 원래 의사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돈을 줘야 제대로 치료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네 진짜 의사가 요구하는 게 아닌데 내가 요구하는 거 그냥 그냥 먼저 우리 그냥 줘요. 잘 봐주십시오. 네네네. 의사가 달라고 얼마나 줘야 돼요? 제가 제 누나 3년 전에 수술을 한 적 있었는데 한국 돈 아마 35만 정도 돼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이모니한테 주지 말라고 뭐 주지 않으면 우리 누나를 죽일 거야? 제가 되게 화나는데 근데 이모니 그냥 네가 잘 몰라요. 이거는 네 누나 수술 때에 있으니까 더 신경 써달라. 네, 그래 돈을 줘야 돼. 자, 이제 뭐 각나라 의료진들 사이에도 이제 인기가 좋은 거가 있겠죠. 맞아. 이게 완벽하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네. 예. 일본은
일단 내과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이제 33%로 1위래요. 왜냐면은 이제 신기하다. 내과라는 게 이제 의료의 그 근본이니까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급여도 높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사람 많고,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과는 안과예요. 왜냐면 우리 고령화 때문에 백내장 이제 걸리는 사람 엄청 많은데 수술 하루 만에 끝난대요. 그래서 이제 라면집처럼 이제 승환을 좋아서 아, 순환율이 높다고? 네, 밥집처럼? 많이 이제 돈 번대요. 라면집이라고 라면집처럼? 우리는 비슷해요. 우리는 남자들 외과, 여자들 내과 이렇게 많이 선택해요. 외과는 체력적으로 체력이 너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여자들 성격이 좀 꼼꼼해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외과 내과는 멋은 있지만 돈은 잘 못 버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내과 쪽도 좀 요새 하락세고요. 네, 외과 쪽은 이전부터 하락세고. 우리는 어디가 지금? 우리는 성형외과 돈 많이 성형외과, 피부과죠. 기독과죠? 성형외과, 성형외과. 안과도 높죠? 안과는 최근에 높았다가 내려갔어요? 그 보험이 돼가지고 좀 완전 떨어졌어요. 자, 응급의학과는 어느 정도일까요?